근데 다리짜리 보는 거 아니고 1살이었어요. 1살. 여기 암센터에서 진료를 본 애들 중에서 거의 제일 어린 애로 내가 알고 있는데 1살이 아니라 10개월인가? 태어난 지 그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토를 멀쩡하다가 갑자기 하루에 토를 한 50번을 했었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가슴에 이만한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바로 우리 쪽으로 이제 응급으로 넘어왔던 애였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림포마가 나와가지고 사실 림포마는 치료를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종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발견되고 방사선 치료 열심히 하고 방사선 치료를 우리가 5번을 했는데 하자마자 좀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날부터 토 없어지고 그랬었지.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정말 1-2mm 차이, 1-2mm 차이거든. 막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딱 어느 순간 견딜 수 있는 크기를 딱 넘어서는 순간 막 하루에 몇십 분 토하고 그때 막 왔을 때 숨쉬기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애교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고 거의 다 줄어든 거 확인하고 퇴원하려고 하고 보호자분이 조금 멀리 떨어진 섬에 사셨었는데 힘들게 이제 퇴원시킨다고 짐 싸서 오셨는데 갑자기 못 걸었잖아요. 구토 잡히고 호흡 개선되고 얘 퇴원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퇴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못 걸어가지고 그제서야 다시 검사해보니까 그 사이에 또 척추에 전이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왜 그때 비상 걸려가지고 오늘 바로 CT 찍고 내일 모레 방사선 들어가야 된다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막 거의 막 새벽 3시까지 치료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척추도 치료해서 또 한 2-3일 있다 걷기 시작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했죠. 항암 치료를 1년 정도 하고 1년 할 때까지 제발 없어가지고 완치 판정하고 이제 추적 관찰합시다 라고 했던 게 작년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크리스마스 때 CT 찍고 항암 치료 그만하고 완치 판정해도 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그때 보호자님 내 기억으로도 그때 눈물 막 흘리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있으면 또 그런 지도 이제 1년이 넘었죠. 이제 아직도 2살도 안 된 거잖아. 얼굴에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얼굴의 절반 이상이 암이었었어. 얼굴에 보호자분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냐면은 얼굴의 절반이 암이어서 스스로 밥을 못 먹으니까 6개월 동안을 강제급여를 하셔가지고 애를 이제 케어를 하고 계셨어요. 고양이 강제급여가 우리도 입원한 상태로 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 6개월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한테 오셨을 때는 사실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었어요. 신장에도 전이가 있었고 근육에도 전이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도 이게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얼굴 쪽 종양 사이즈를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전이가 심해가지고 이게 어떨지 모르겠다 싶긴 했었어요. 어쨌든 보호자분이랑 상담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기로 했는데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이게 종양이 다 작아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정상 얼굴로 돌아왔고 그리고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을 하고 보호자분이 그때 영상 보내줬던 거 기억나죠? 밥 먹어요 이러면서 막 기쁘셔가지고 우리한테 카톡 보내주셔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걔도 좀 기억이 나네요. 림포마 같은 경우는 전이 되기 전에 발견돼서 방사선 치료만 하고 항암 치료 안 해도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최근에 그렇게도 좀 논문도 많이 실리고 있어가지고 뭐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림포마 같은 경우는 좀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거의 기대 수명이 2배 넘게 차이가 나요. 암센터 오픈하고 첫 환자야. 이 아이도 서울에였는데 방광암이라고 하는 게 사실 확진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 1년 전쯤에 발견을 하셨었고 그 사이에 이 방광암 때문에 3번 이제 소변을 못 봐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잘 넘기시고 이제 기다리시다가 원래 기다리시다가 일본 아닌 미국을 가셔서 치료하시겠다라고 이제 알아보시다가 일본의 어느 교수님께서 나랑 그 전에 좀 학회에서 만나가지고 좀 친분이 있었던 교수님이었지. 그 교수님이 여기 애수동물 암센터가 생기고 몇 개월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한국에서 받으시면 어떻겠는가 라고 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이제 연락이 왔었죠. 연락이 와서 요새는 좀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좀 생겼지만 그때만 해도 방광암의 조직을 떼가지고 이거를 암을 확진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출시하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우리가 세팅을 했었는데 기다리시다 바로 오셔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해서 확진 내드리고 방광암이다. 방사선 치료 들어가고 아이가 종양도 많이 작아지고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가고 그때 보호자분이 이제 우리한테 애 회춘했다 이런 말씀하셨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암센터가 오픈하자마자 이제 첫 환자기도 했고 또 보호자님도 굉장히 열심히 케어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2년 반 정도를 아이가 이제 잘 지냈었고 물론 마지막에는 좀 전이 때문에 좀 힘들어했었지만 그래서 많이 조금 가슴이 아프고 지금 생각을 해도 마음에 남는 그런 환자네요. 기억나죠? 되게 까칠해 애가.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계속 막 으르렁대고 막 짖고 막 나이도 그때 우리가 처음에 치료 시작했을 때 15이었나 14이었나 하여튼 나이도 되게 많았었는데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깔 있고 원하는 거 확실히 표현하고 이랬던 애라서 그때 우리 왜 치료하면서도 산책하고 막 많이 했었잖아요. 아람쌤도 처음에 20번 치료하면서 거의 한 달을 병원을 있었고 보호자님은 주말마다 내려오셔가지고 또 면회하시고 그렇게 산책했던 기억이 나네요. 산책을 거의 매일 하셨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한 게 처음에 발견했을 때도 방광의 거의 대부분이 암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보호자님이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시고 산책하시고 했던 게 오랜 시간 이렇게 버티게 해준 그런 제일 큰 원동력 아니었나? 나는 지금도 진료 보면은 부탁드리는 게 절대 애
안고 울지 마시고 밝게 뭐 여행이든 산책이든 시간 많이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호자님 많이 우시면은 내가 좀 이상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같고, 보호자님 그냥 같이 재밌게 보내면은 애들도 좀 살려는 의지가 더 생기는 것 같은, 물론 이게 뭐 학술적으로 데이터가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암 치료를 거의 이제 한 1000마리 정도 했더라고. 근데 그동안 내가 아이들을 치료할 때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은 사실 보호자님이 그렇게 많이 좀 밝고 쾌활하게 지내셨던 애들이 훨씬 더 예후가 좋았고 더 오랜 기간을 잘 지내더라 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님한테도 좀 매번 진료 볼 때도 부탁을 드리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눈물 흘리지 마시고 밝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제가 암센터에 있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환자들 얘기를 했는데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